그냥 애플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솟아 있으면은 훨씬 더 산뜻해 보이는, 밝고 명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젊은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요. 이 시술이 굉장히 필러 시술만큼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직후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 원장입니다. 앞볼 리프팅은 눈물 고랑 자체는 필러로 채우고, 리프팅 지지 구조로 가느다란 실을 여러 개 넣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앞볼이니까 당연히 이쪽 눈물고랑이 되게 깊은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 눈물고랑이 깊어서 아이백처럼, 그러니까 눈 밑 지방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두 번째 대상이고, 세 번째는 살짝은 팔자 리프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깊으신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지 않아도 젊은 분들도 그냥 애플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솟아 있으면은 훨씬 더 산뜻해 보이는, 밝고 명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젊은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물고랑이 대부분 팔자주름처럼 누구에게나 생겨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필러를 쓰는데, 이건 팔자주름하고는 좀 달리 필러가 움직이거나 위쪽으로 밀리거나 하는 효과는 좀 적은 편이지만, 실을 철근 지지구조 같은 형태로 리프팅 성과를 좀 더 보조하기 위해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얼굴이라는 것들은 표정을 지을 때 잘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팅 타입의 실이 아니고 픽스드 타입,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실을 쓰면 표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가시가 달린 실 같은 걸 쓰면 웃고 난 뒤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이 앞쪽 얼굴들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고정하는 타입의 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느다란 실을, 그래서 개수가 많은 거죠. 개수를 많이 써서 이 실들이 녹으면서 생기는 효과이거나 아니면 실이 고정되어 있는 효과 때문에 리프팅 성과가 생기게끔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은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실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죠? 고정하는 픽스드 타입의 실들은 엄청 길고 엄청 굵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고, 이건 이제 남자의 머리카락 정도 되고, 이건 솜털 정도 수준이잖아요. 보시면 너무 작다. 이렇게까지 작죠. 바늘도 작고, 그러니까 요만한 바늘을 갖고 이게 찌르는 거가 생각보다 이제 멍이 많이 들기가 어려워요. 마취를 해놓고 그다음 지혈제까지 써놓은 상태라면은. 작은 바늘로 되어 있는 실을 이렇게 리프팅 할 때는 여러 개를 이렇게 꽂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굵은 실은 고정하는 형태니까 옆쪽 얼굴 쪽에 굉장히 길게 들어가서 들어올리는 형태의 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타입의 실을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러는 일단은 입자의 크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치면, 입자는 대중소가 있는데, 앞볼은 약간 작은 입자를 많이 써요. 대입자들을 쓰면은 좀 너무 딱딱해지니까 우리는 소입자를 사용하고 있고, 소입자들도 각기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볼리프트라는 주비덤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고, 국산 필러는 아띠에르를 사용하고 있고, 두 가지 중에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수입산 필러나 국산 필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물고랑 채우는데 1cc면 약간 모자란 정도라서 2cc 정도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1cc 볼륨 정도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내 반쪽에서 이렇게 길게 넣으면은 내 앞볼을 채울 수 있을까? 혼자서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을 좀 깊게 넣는 편이에요. 실을 깊게 넣는 건 뼈에서부터 피부 쪽으로 인대 비슷하게 이렇게 실들이 콜라겐 파이버를 만들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술을 하는 거고, 필러도 얕은 층보다는 깊은 층 쪽에다가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깊은 층에 넣어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훅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적어집니다. 눈밑은 좀 피부가 얇고 야들야들한 편이라서 이게 한 층에
잔뜩 때려 넣는 시술이 아니고 깊게 넣어서 볼륨을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위쪽에 울퉁불퉁해 있는 것들을 조금씩 채워 넣어서 매끈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시술들이라서 좀 뭐랄까 미적 감각 이런 게 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요. 이 시술이 굉장히 필러 시술만큼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직후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을 넣은 자리들, 그러니까 자입점 부위에 멍이 약간 든다든지 하는 거는 멍들면 뭐 당연히 1, 2주 정도는 멍자국이 있을 수 있겠으나 파랗게 멍드는 게 아니고 바늘 자국 같은 형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흔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속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프팅 된 효과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필러도 그 정도쯤 1년 이상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지는 효과가 아니고 천천히 없어지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없어지니까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 반 정도 없어졌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 그 즈음이면 효과가 없어서 다시 시술을 해야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유지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술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시술의 유지기간도 훨씬 더 늘어나니까 병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노소가 없이 리프팅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앞볼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처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시면 훨씬 더 밝은 얼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60세 정도에 하셔도 충분히 뭐 전보다는 인상이 더 밝아졌다고 느끼시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못 받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응용을 해서 눈밑지방 재배치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거가 뭐 리프팅으로 좋아지냐 이렇게 질문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할 수 없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시술을 병행하실 수 있고 대신 혼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아이백을 해결을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눈밑이 불룩한 것 자체를 해소를 원하시면 리프팅보다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거고 그게 없이 그냥 약간 처져 있는 거 좀 밝아 보이는 인상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볼 리프팅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앞볼 리프팅으로 눈밑지방이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이렇게 당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밀어봤는데 내 눈물고랑도 좋아지고 눈밑지방처럼 보이던 것들이 굴곡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앞볼 리프팅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리프팅이 이만큼 된다는 아니고 그 위쪽으로 모자란 부분들은 이제 필러를 메꾸잖아요. 필러로 메꾸면 훨씬 부드럽게 굴곡선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앞볼 리프팅이라는 시술은 요만큼 애플존 기준으로 성과를 내려고 이제 하는 거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팔자 리프팅하는 다른 시술이 있고 마리오넷 주름 쪽으로도 별도의 시술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죠. 노화가 된다는 건 두 가지 큰 이슈가 생기는데 처짐하고 꺼짐이라는 거가 생기는데 처짐이라는 건 리프팅 시술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꺼짐이라는 시술은 채우는 시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하고 필러는 좀 좋은 짝꿍 같은 시술인 거죠. 시술의 성과가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술들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부분적으로만 시술을 하는 거니까 부분 마취를 충분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술하는 손 외에 이제 보조하는 손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을 할 때 피부를 그 실이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당겨주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통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실은 고정하는 형태의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감이 거의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정도로 가는 실이니까 감각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러 시술하고 항생제 드시는 거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목욕이나 사우나, 특히 사우나는 한동안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열이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붓고 하니까 한 5일 정도는 사우나는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일반적인 주의사항하고 비슷하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울세라 소마지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울세라를 하고 며칠 뒤에 실을 하냐, 직후에도 실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 앞볼 리프트를 해놓고 울세라를 뒤로 이제 바뀐다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지나야겠죠? 또 자리를 제대로 잡고 그러려면. 보통은 6주 정도 힐링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니까 뭐 안전하게는 한두 달 정도인데 2달 정도는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나는 장비들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냐라고 물어보시면 울세라, 서마지 같은 걸 쓰고 바로 직후에 실이나 필러를 하는 거죠. 리프팅하고 채우는 시술은 좋은 짝꿍이니까, 울세라는 리프팅 시술이니까 리프팅 시술과 볼륨 시술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